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터널 안. 외부로부터 철저히 차단된 이곳이 화약 발파 기술자들의 일터다. 입구에서 약 1.4km 떨어진 지점. 발파를 앞두고 떨어져 내릴 위험이 있는 돌들을 제거하는 부석 제거 작업이 한창이다.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 시각 거대한 특수장비가 현장 투입을 기다리고 있다. 단단한 안반을 뚫는 데 쓰는 차감기다. 드리프터랑 이제 차감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뚫는 기계예요. 따져보면 기계인데 한 6대 있을 거예요. 국내에는 한 15억 정도 할 거예요. 로봇의 팔처럼 생긴 세 개의 드릴은 단단한 안반을 10m 이상 뚫을 정도로 그 위력이 대단하다. 정해진 규격대로 반원형의 굴을 파고 들어가야 하는 터널 발파에선 면밀한 사전 작업이 필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측량이다. 측량을 이제 하는데 저쪽에서 이제 기점을 잡아가지고 이 막장을 쏴준다고. 어둠을 가르고 붉은 레이저 광선을 뿜어내는 광파기. 반원형의 입체적인 발파를 할 수 있도록 발파 지점을 측량해주는 장비다. 터널 자체는 항상 이제 원을 그리잖아요. 이 원을 그릴 때 저희가 이제 광파기 자체에서 이제 레이저로 이제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저 장비 전부가 전보 드릴이 그 방향을 보고 그대로 이제 굴착을 하게끔 발파를 하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그 선 작업을 우리가 측량으로서 해주는 거예요. 터널의 깊이와 높이, 넓이 등이 입력돼 있는 광파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폭약을 설치해야 할 지점을 정확히 지정해준다. 좌측으로 10점, 좌측으로 10점, 밖으로 6점, 밖으로 6점. 1시간에 걸친 측량 작업이 끝나고 차감기가 들어오면 마침내 본격적인 발파 준비 작업이 시작된다. 일반적인 차감기는 드릴이 하나지만 터널용 차감기엔 3개의 드릴이 장착돼 있어서 보통의 차감기보다 작업 속도도 빠르고 안반을 뚫는 힘도 강하다. 그러나 힘이 센 만큼 소음도 강하기 때문에 방음이 된 조종실 안에서도 귀마개는 필수다. 난청이 생기긴 하니까. 올해 밖에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은 좀 들리는 게 조금 심하죠. 철저하게 안전 용품을 안전 공구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 안 그러면 귀가 빨리 먹어버려요. 기술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소음만이 아니다. 거대한 안반을 뚫으면서 발생하는 엄청난 먼지. 규폐증과 같은 폐질환의 원인이 되는 이 먼지 때문에 답답한 터널 안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마스크 안 쓰고 조용히 있으면 히터 구부러질 파이라. 안반에 구멍을 뚫는 작업이 마무리될 무렵 화약주임 김재훈 씨의 걸음이 바빠진다. 발파의 핵심인 화약의 보관에서부터 장전, 발파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화약주임의 일이다. 춘천에서 화천 구간을 잇게 될 배후령 터널의 길이는 무려 5.1km. 완공된 터널 중 가장 길다는 중앙고속도로 중령 터널보다 500m가 긴 국내 최장 터널이다. 현장에 도착한 화약주임 김재훈 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차감기가 뚫어놓은 구멍에 화약을 장전하는 장약 작업이다.
다이너마이트처럼 생긴 발파형 폭약. 구멍 한 개당 대여섯 개의 폭약이 들어간다. 이게 에멀전 계열의 폭약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멀전 폭약은 폭발력이 강하면서도 다이너마이트에 비해 진동과 가스 발생이 적은 특수 화약이다. 장약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약량의 조절이다. 발파해야 할 면적, 구멍의 깊이에 따라 알맞은 양의 화약을 넣어야 정밀한 발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약 조절을 잘 안 하게 되면 나오는 데는 잘 터진 데는 잘 터지고 안 터진 데는 안 터지고 이렇게 되죠. 덜 나오죠. 예, 아무래도 면이 고르게 안 나오고 보다시피 이렇게 나오죠. 여기저기. 이 약 조절이 가장 중요해요. 구멍 한 개에 들어가는 폭약량은 약 3kg. 폭약을 넣은 뒤에는 발파 시 폭약의 힘이 공중으로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멍 안을 빈틈없이 다져준다. 이런 분용도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중에 확인해보지만은 한 120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20개요? 그럼 오늘 전체 발파하는 그 화약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375kg 될 것 같습니다. 375kg? 네. 기술의 발달로 발파 현장의 상당 부분이 기계화됐지만 대부분의 공정은 지금도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그중에서도 화약을 넣는 장약 작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고된 작업으로 매일 8시간에서 12시간을 이 작업에 매달려야 한다. 화약 장전이 끝나면 각 구멍에 연결된 비전기식 도폭선을 묶어 전기식 도폭선과 연결한다. 전기식 도폭선을 쓰는 야외 발파와 달리 폐쇄된 터널에서는 누전 사고 예방을 위해 비전기식 도폭선을 추가로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 1.4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파기를 이용해가지고 여기다 전기를 집어넣으면 고열이 발생해가지고 이게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터진 게에서 이게 또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타고 들어가서 이 안에 또 내관이 있습니다. 내관이 터지면서 이 도폭선을 터뜨리고 도폭선에 의해서 이 또 내관 요각 튜브선을 터뜨리게 되면 이게 또 열이 쭉 들어가가지고 공내관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400kg 가까이 장전된 화약의 위력은 그야말로 엄청나다. 지금 만약 300kg 이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후폭풍이 셉니다. 상당히 세죠. 이게 뭐죠? 우리 전에 그 무슨 그 저 삼풍백화점 이래 내려앉는 거 보셨죠? 그 정도예요 이게. 암을 단단한 암을 부셔서 나올 정도니까 대단하죠. 암. 11층 아파트 8채를 무너뜨릴 정도의 폭발력. 발파 지점에서 200m 떨어진 터널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취재팀도 터널을 빠져나와야 했다. 발파로 부서진 암석이 후폭풍에 의해 날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입구를 봉쇄하고 발파기의 버튼을 누르는 일만 남았다. 발파 3초 전. 셋, 둘, 하나, 발파! 희망하여! 잠시 후 터널 밖까지 엄청난 바람과 굉음이 밀려왔다. 두꺼운 철문조차 버티지 못할 정도로 강한 폭발력. 발파와 동시에 튀어나온 암석들이 카메라가 설치된 200m 밖까지 날아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발파가 끝난 뒤에도 1.4km 떨어진 터널 밖까지 몇 차례의 후폭풍이 이어졌다. 발파 30분 후 현장엔 여전히 먼지가 남아있다. 발파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2,500톤 무게의 거대한 안반이 무너져 내린 현장. 울퉁불퉁하게 솟아있던 암벽은 깨끗하게 부서져 있었다. (12시간의) 고된 작업, 발파는 성공이었다. 우리가 외곽선이요 외곽공 쪽으로 해갖고 쭉 성공을 해서 장애를 했지 않습니까? 예. 보면은 여굴도 없이 그 비정대를 해갖고 쭉 떨어졌으니까 일단 발파는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파 현장 주변에 설치된 배기관. 여기저기 찢긴 흔적이 폭발 당시의 상황과 그 위력을 짐작해야 한다. 어느 정도일까 이 폭풍하기는? 사람이 날라가죠, 사람이. 사람이 서 있으면 날라. 아유, 당연하지. 아까 바깥에서 봤잖아, 바깥에서. 바깥까지 여기 바람이 두 개. 이게 한 번만 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은 내리친단 말이에요. 바람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날 밤 현장 사무실.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도 김재훈 주임은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있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 대기 중인 것이다. 혹시나 또 지금 아까 발파해 놓은 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불발공이 생겼을 때는 제가 가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대기 상태로 있죠. 발파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4월. 숙소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새우잠을 자기 시작한 것이 벌써 2주일째다.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발파 현장. 그곳을 지키는 화약 발파 기술자의 고된 하루는 이렇게 저물고 있었다. 건설 현장에서 가장 보편적인 발파 작업은 부지 조성을 위해 건물이나 산을 폭파하는 것이다. 경남 거제시의 한 조선소 건설 현장. 조선소 부지 확충을 위해 해발 90m 높이의 석산을 폭파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갑자기 분주해진 현장. 발파가 임박했다는 뜻이다. 폐쇄된 공간인 터널과 달리 야외 발파는 부서진 암석이 어디로 얼마나 튀어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정부에 지금 상거리 통제 중이니까. 상거리 통제 완료됐습니다. 발파 30초 전 발파 충전합니다. 모든 장비와 인원이 철수한 현장. 충전 완료. 충전 완료. 발파 5초 전. 5, 4, 3, 2, 1. 발파. 지축을 뒤흔드는 폭발음. 90m 높이의 석산이 무너져 내리는 데는 5초도 걸리지 않았다. 발파가 끝나자 기술팀이 현장으로 달려간다. 설계한 대로 발파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산의 일부였던 안반이 두 동강 난 상태. 발파 잘 됐네 아주. 성공이었다. 7명으로 구성된 기술팀이 지난 10시간 동안 고생한 결과였다. 발파를 해서 이 돌을 갖다가 저 앞에 바다에다가 이제 해상 매립을 하게 되는데 매립에 할 수 있는 적정 규격대로 지금 나온 것 같아요. 발파 후 부서진 암석들은 바다에 매립하거나 따로 분류해 건설 차지로 사용하기도 한다.
석산 위로 발파 지점을 알리는 붉은 깃발이 다시 올랐다. 석산 위로 천천히 올라오는 차감기. 화약을 장전할 구멍을 뚫기 위해서다. 화약 발파 기술자들의 가장 큰 고충은 하루 서너 시간 이상 쉬지 않고 들리는 차감기의 소음이다.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엄청난 소음으로 인해 청력 장애가 생기는 일이 많기 때문에 모든 작업자들은 귀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말 대신 손짓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많이 어렵죠. 그래서 항상 귀마개를 착용해야 되고요. 안 할 경우에는 몸이 많이 불편하죠. 말을 안 하죠, 대신. 목이 아프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말을 안 하고 그냥 수화로. 이렇게 하면 여기 물이 있는 거니까 신경 써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안반에 화약 구멍을 뚫는 작업이 끝나자 현장 총책임자인 배상훈 기술사가 무언가를 들고 황급히 현장에 도착했다. 화약을 터뜨리는 기폭제인 내관선이다. 진동이나 충격에 민감한 뇌관은 가장 조심해야 할 위험 폭발물이다. 이거는 이제 전기가 들어가면 바로 여기에 발파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아니면 전기가 아니더라도 뭐 충격을 주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또한 발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아주 잘 다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석산 발파를 책임지는 기술팀은 모두 7명. 경력 30년의 김웅기 주임이 현장을 이끌고 있다. 수십 년을 해온 일이지만 화약을 장전하는 일은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다. 발파 규모가 클수록 화약을 넣는 구멍도 깊게 판다. 오늘 현장에서는 9.3m 깊이의 구멍 30개를 파고 그 안에 각각 20kg의 폭약을 설치했다. 폭약을 넣은 뒤에는 다이너마이트 형태의 폭약보다 폭발력이 강한 가루 폭약을 넣고 다져준다. 그리고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작은 돌이나 모래로 구멍을 완전히 메워준다. 조금이라도 큰 돌이 들어가면 빈 공간이 생겨 폭발력이 떨어지거나 암석 파편이 튀어오를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폭약을 넣어놨잖아요. 예. 공을 이제 안 메꿔주면은 예. 폭약 화약 힘이 이 공 나갈 데가 없으니까 우로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화약 힘을 밖으로 못 새나오게 막아줘야지 이제 이 화약 힘이 이 암을 이제 파쇄하게 되죠. 4월인데도 한낮엔 태양빛이 뜨겁다. 가파른 데다 부서진 암석들로 덮인 산. 일반적인 차량이 올라오기 힘든 지형이기 때문에 수십 킬로그램의 폭약을 옮기는 것도 기술팀이 직접 해야 한다. 일회 발파에 보통 500에서 600kg의 폭약이 쓰이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땀은 비 오듯 쏟아지고 얼굴은 벌겋게 익기 마련이다. 날카로운 암석에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작업 현장에서는 한여름에도 겹겹이 옷을 껴입고 얼굴까지 가리고 일하는 것이 보통이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해안인데도 몇십 분만 일하고 나면 이내 땀으로 뒤범벅이 되고 난다. 쉬려고 해도 마땅한 뭐 그늘이 없어서 좀 그러네요.
지금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뭐 현재 사정이 그런데 억지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런데 화약을 넣고 있던 현장에서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구멍에 넣었던 폭약이 젖어서 나온 것이다. 김웅기 주임이 문제의 구멍에 귀를 대본다. 물소리 나잖아, 물소리가. 구멍 안에 물이 있다는 것이다. 가루 폭약은 물에 닿으면 녹기 때문에 폭발이 안 된다. 발파 작업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현장엔 침묵과 긴장이 감돈다. 안포 폭약은 물이 있는 데는 이게 사용할 수 없는 폭약입니다. 근데 산줄기를 여기 계곡부였었는데요, 당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을 하긴 하니까 저 밑바닥에 물이 있어가지고 지금 안포 장약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네요. 결국 발파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바닥 부분을 뚫는 수직 방식 대신 암벽을 폭파하는 수평 방식으로 산을 허물기로 한 것이다. 다이너마이트 형태의 폭약을 쓰는 것은 똑같지만 간편한 가루 폭약을 쓸 수 없고 구멍이 수평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메우기가 더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폭발 시 파편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더 높다. 하루 여기 발파하는 화약 양이 어떻게 되나요? 오늘 870kg 갖고 왔어요. 870kg. 비교가 좀. 아파트 건물 하면은 뭐 백동 그냥 뭐 날아가겠죠. 그걸 터졌다 할 것 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아파트가 문제가 그 인근 부근 전체가. 수평 방식은 발파 과정도 까다롭다. 수평으로 연결된 화약공이 터지면서 윗부분에 암반을 들어올리는 식으로 산을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먼저 터져갖고 저 상부 쪽으로 들지를 못하고 이 부분이 먼저 터져서 앞쪽으로 나오면은 발파에 실패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부분이 저 상부 쪽으로 덜렁 들려서 발파가 이 앞쪽으로 일단 저 버럭이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성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화약 장전이 끝나고 발파를 위해 기술팀이 현장에서 대피하기 시작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두가 긴장하는 순간이다. 발파 3, 2, 1 발파! 우려했던 것과 달리 발파는 성공이었다. 산의 한 탄면이 깨끗하게 절단된 것이다. 정확한 발파 설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발파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산의 영향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어김없이 발파 작업이 시작됐다. 어제 작업을 중단할 위기가 있었기 때문인지 현장은 평소보다 더 긴장하고 예민한 분위기. 여기도 다 안전지 설치해야 돼. 여기 다 이쪽 설치해. 안전띠를 설치하는 기술팀의 표정도 유난히 굳어있다. 평소보다 몇 배는 신중을 기해 준비한 기술팀. 아직까지 발파 현장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발파 5초 전 5, 4, 3, 2, 1 발파! 발파! 그런데 폭발음이 들려야 할 발파 현장은 미동조차 없었다. 도대체 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일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 이게 단선되거나 막 이랬던 이런 것 같습니다. 발파가 안 되신 거예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파 작업을 시작한 지 8개월. 불발 사고는 처음이다.
작업 총책임자인 배상훈 기술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럼 회로 점검해봐, 회로. 빨리. 도대체 어디서 단선이 된 것일까? 저 붙여놨어. 수십 개의 전선을 확인한 결과 문제 지점을 찾아낸다. 저 안에 이상. 안쪽에 이상 있어요. 됐어 해보라고. 만약 문제를 찾지 못하면 조선소 안의 작업도 같이 중단된다. 알아. 다시 한번 하게. 빨리 내려오라 그래. 건설 현장의 철칙은 공사 기간을 지키는 일이다. 만약 이번에도 불발이 된다면 오늘 발파는 미룰 수밖에 없다. 작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다. 사무실하고 동작 완료됐습니다. 발파 30초 전 충전합니다. 충전 완료. 충전 완료. 발파 5초 전. 5, 4, 3, 2, 1. 발파. 발파.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엄청난 돌더미. 발파는 성공이었다. 1차 발파 실패로 안고 있던 걱정과 부담을 단번에 씻어내는 깔끔한 발파였다. 이번 발파에서 암석의 크기가 가로 세로 약 80cm의 크기로 잘라져야 하는데 결과는 성공적이다. 발파 잘 됐네. 발파는 잘 됐어. 예. 어떻게 아세요, 발파가 예? 잘 되신지? 지금 이거 상당히 이제 경암이거든요. 그런데 파쇄 입도나 이런 걸 봐서는 발파는 잘 됐네요. 근데 처음 이제 발파 시도할 때에 그것도 조금 실수가 있어서 그렇지 발파 전체적으로 발파는 잘 됐습니다. 사방이 트여 있는 야외 발파의 경우 암석 파편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요 주변에는 그 작업자들이 하여튼 몇천 명, 몇만 명 있는 들이 요 조선소 내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발파에서 날아간 그 돌로 인해서 이런 고가의 물건 아니면 뭐 인명 피해라든가 그런 게 이제 줄 수 있다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그 발파 작업자로서 좀 긴장도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때는 좀 심할 때는 밤에 잠을 설칠 정도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현장에선 폭약을 운반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작업 현장의 지면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산 아래서부터 사람이 직접 운반을 해야 한다. 붉은 깃발이 세워진 발파 현장. 화약을 옮기자마자 장전을 하기 시작한다. 언제나 숨 돌릴 틈 없이 돌아가는 발파 현장이지만 오늘따라 기술팀의 손길이 유난히 바빠 보인다. 작업 시간이 갑자기 변경된 것이다. 빨리 해, 시간 없어. 갑자기 발파 시간이 한 4시간 땡겨져서 빨라져서 지금 사람들이 바빠요. 원래는 오후에 한 6시에 발파기로 했는데 뭐 1시에 한다고 또 계획이 갑자기 변경돼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4시간이나 앞당겨진 발파 시간. 현장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화약주임 김홍기 씨는 누구보다 마음이 급해진다. 구멍을 뚫는 일 외에는 전부 수작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더 촉박하게 느껴진다.
저가 1000m 가고 1000m. 게다가 오늘 발파 작업은 지금까지 했던 작업 중 그 규모가 가장 크다. 다행히 아침 일찍부터 서두른 덕분에 발파 준비의 마지막 단계인 결선 작업을 오전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 (60여) 개의 화약공에서 나온 전선이 연결되면 발파기와 각 발파선을 연결시켜주는 모선을 설치한다. 준비 작업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안전 문제. 결선까지 끝난 발파 현장엔 타이어로 만든 무게 2톤가량의 방콕 매트를 덮는다. 신호 잘해, 신호. 이거 잘 타잖아.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비산 방지를 위해서 저 타이어 매트를 덮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되나요? 약 한 2톤 가량요. 이건요? 예. 그거 깔아낸 이유가 있나요? 무거워야지 발파의 암을 최대한 이제 비산 못 되게 예방. 발파해야 할 암반의 무게는 약 2,500톤. 발파기를 들고 이동하는 화약주임 강석주 씨의 얼굴엔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이 돌이라는 게 뭐 눈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날아가고 싶은 데로 아무데나 날아갑니다. 눈만 있으면 피해서 사람이나 건물 같은 피해서 날아가는데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데 방향대로 막 날아가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예, 그런 거를 다 통제해서 발파를 하려고 그러면 참 저희들이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스트레스도 그만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제일 저희들 긴장할 때가 발파 키를 누를 때가 제일 긴장이 됩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발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돌산 바로 앞에는 기존에 건설돼 있던 조선소가 가동 중이다. 발파 후 날아오른 암석 파편이 조선소 시설이나 배와 충돌하면 수조 원의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발파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아무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발파 작업. 손에 땀을 쥐는 긴장의 연속이다. 지금 발파하기 바로 직전이니까요. 장비만 빠지면은 발파를 할 텐데요. 상당히 좀 긴장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많이 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더 긴장되는 이유가 있나요? 오늘은 생산적인 발파이고 발파 패턴을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발파 패턴보다도 발파 규모를 좀 더 크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더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꼬박 5시간을 작업한 끝에 발파 준비가 모두 끝났다. 발파 10분 전 장비 빠지는 대로 발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제하기 부탁합니다. 발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에 따라 현장과 주변의 모든 장비와 인원이 대피한다. 발파까지 몇 분 남지 않은 상황. 발파 현장을 지켜보는 기술팀은 초긴장 상태다. 발파 3분 전. 발파 3분 전. 발파 3분 전입니다. 그 시각 조선소에 배치된 통제 요원들도 바빠진다.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미터까지 날아가는 암석 파편으로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잠시 후에 발파했습니다. 잠시 후에 발파했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의 화약이 묻힌 현장. 말없이 현장을 응시하는 표정에서 발파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묻어난다. 발파 1분 전 조선소엔 미동조차 보이지 않는다. 발파 30초 전 충전합니다. 충전 들어갑니다. 충전 완료. 발파 5초 전 5, 4, 3, 2, 1 발파. 발파. 3, 2, 1 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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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무게 2톤의 타이어 매트를 종이장처럼 날려보내고 2,500톤 분량의 안반을 산산이 조각내는 화약의 위력. 웅장하게 버티고 서 있던 돌산은 무너졌지만 현장을 확인하기 전까지 발파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와, 정말 잘 됐네. 우와. 새벽부터 잡고 있던 긴장의 끈이 풀리는 순간 굳어있던 표정에 비로소 웃음이 번진다. 알맞은 크기로 고르게 부서진 암석들. 발파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럼 비유사는 없이 잘 됐잖아요. 저 앞에 있어서 저 카메라도 안 망가지지도 않고 앞에 있는 카메라도. 그러나 고된 작업 후에 이들을 기다리는 건 기쁨과 보람만이 아니다. 화약주임 강석주 씨를 비롯한 6명의 기술팀은 시내의 한 여관을 숙소로 쓰고 있다. 발파 현장을 따라 전국을 누비는 이들에게 여관 생활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가 딸린 객실. 비좁은 방 안에서 서너 명이 함께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오랜 객지 생활은 그런 불편함마저 익숙하게 만들었다. 숙소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먼지로 뒤범벅이 된 몸을 씻는 일이다. 집에 있었다면 아내나 어머니가 해줬을 빨래도 이곳에선 손수해야 한다. 오늘처럼 작업 시간이 빠듯한 날이면 씻기도 전에 저절로 졸음이 몰려오곤 한다. 씻고 쓰러져 버린다 완전히. 완전 넉다운 되었네. 뭐 그렇게 피곤해? 대규모 발파 준비로 누구보다 긴장된 하루를 보낸 화약주임 강석주 씨. 지난 5년 동안 험난한 발파 현장을 누비며 고생한 흔적들이 발바닥 전체에 겹겹이 쌓여 있다. 한편 차감기 기사인 유기풍 씨에겐 오늘 반가운 선물이 도착했다. 아내가 보내준 봄옷들. 가족은 힘들고 외로운 객지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존재다. 집사람 냄새 나네. 좋겠다. 에? 좋겠어. 네. 가고 싶죠. 여기서 뭐 테두리 안에서 아침에 뭐 보통 6시 안에 출근해가지고 밥 먹고 집에 오면 보통 8시, 9시 되는데 그러게 이제 뭐 여기가 뭐 토요일 있으면 일요일 있으니까 거의 뭐 쉬는 날도 없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뭐 가고 싶은 거 있죠 한 번씩. 누가 좀 제일 많이 보고 싶으세요? 와이프죠. 얘들은 다 커버렸고 이제. 이건 아들이 사준 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알바 해가지고. 아내와 아들이 사준 옷을 곱게 걸어두는 유기풍 씨. 가라 그래야지 아들. 코앞에 닥친 바쁜 작업이 끝나면 가족들의 마음이 담긴 이 옷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고향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얼굴을 본 것이 벌써 2달 전. 보고픈 그 마음을 헤아렸을까. 아내의 사진이 휴대전화로 보내져 왔다. 빠마했대 오늘. 빠마.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절로 나는 유기풍 씨. 그 사진 보니까 좀 어떠세요? 할머니 되어버렸고 완전히 번지 걸더라고. 여기 일부러 웃어줬구만. 그리움과 고단함이 가득 쌓인 밤.
내일도 먼지 자욱한 현장이 이들을 기다릴 것이다. 강원도 춘천의 배후령 터널 공사 현장. 춘천에서 화천을 잇는 배후령 고갯길. 급경사와 심한 굴곡으로 1년 내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사고가 빈번해 마의 구간이라는 이름이 붙은 도로. 그러나 2012년이 되면 이 지역의 교통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춘천에서 화천까지 산을 관통해 길이 5.1km의 직선 터널이 뚫리기 때문이다. 터널의 한쪽 끝이 위치한 강원도 화천군. 현장에선 4년째 발파와 굴착이 이루어지고 있다. 막바지에 이른 발파 작업은 보조 터널 관통만 남겨두고 있다. 본 터널과 연결돼 대피로와 응급 차량 이동 통로 역할을 하게 될 5m 폭의 보조 터널. 터널 안에선 마지막 발파 준비가 한창이다. 막힌 벽에 장착된 수십 개의 뇌관들. 화약을 장전하고 뇌관을 연결하는 작업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번 발파 작업만 성공리에 끝나면 암벽 반대편에서 뚫고 있는 터널과 하나로 이어지게 된다. 2m에서 1.5m 정도 남았어요. 아, 그럼 이게 틀렸나요? 예, 관통납니다. 관통을 확신하는 화약주임 유석현 씨. 수십 개의 도폭선과 발파기를 이어주는 모선 설치가 끝나자 유주임이 발파 명령을 내린다. 발파! 발파! 터널 안에 울려 퍼지는 엄청난 발파음.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유해가스와 분진 때문에 현장엔 발파 후 30분 이상이 지나야 들어갈 수 있다. 조심스럽게 현장 안으로 들어가는 유석현 주임.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뚫려 있어야 할 벽이 여전히 막혀 있는 것이다. 저거 상으로는 거리상으로는 거리상 났어요. 관통이 나야 맞는데 200개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관통이 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나요. 안 났네요. 그 거리 자질을 잘못한 것 같아요. 발파에는 문제 있는 건 아니죠? 예, 예. 발파는 잘 나왔습니다. 네. 그날 밤 사무실에선 대책 회의가 열렸다. 안 나야 되는데 뭐 3m면은 근데 하나의 기준으로 어디를 둔 거야? 화약을 넣는 구멍의 간격을 잘못 계산한 것이 원인이었다. 그러면 3m면 관통 났어야 돼. 50견이면 관통 났어야 돼. 차고 나가지. 그러니까 계산이 잘못. 계산이 잘못된 거야. 다음 날 유석현 주임이 아침 일찍 화약류 취급소를 찾았다. 위험물질인 화약은 규정상 3사 중에 출입문을 갖춘 곳에 보관해야 한다. 컨테이너 창고까지 2개의 철망문이 있고 컨테이너 문은 이중 자물쇠로 잠겨 있다. 그야말로 철통 보안인 것이다. 화약은 운반할 때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외부 충격에 의해 폭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1차 발파 실패로 인해 전체 공정이 지연되자 재발파를 위한 작업이 밤늦게까지 계속됐다. 기초 작업인 화약 구멍을 뚫는 작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 그러나 지난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진행한 작업을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다. 발파 작업 전반을 관리해온 유석현 주임의 심정은 누구보다 초조할 수밖에 없다. 여기 길이가 27m인데 지금 발파를 한 15번, 16번 정도 발파를 했는데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 며칠 걸리신 거예요? 9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관통을 시키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작업에 몰두하는 기술팀. 그런데 또 무슨 문제가 생긴 모양이다. 통밀 안 들어가. 화약 하나밖에 안 들어가. 마음이 급해서인지 전에 없던 상황이 자꾸 발생한다. 그렇게 작업에 매달린 지 9시간. 우여곡절 끝에 화약을 장전하는 일까지 마무리됐다. 이제 남은 것은 발파기에 모선을 연결하는 일. 예, 다 끝났어요. 지금 결선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조 모선 까는 중입니다. 벽을 따라 천천히 모선을 설치하는 유석현 주임. 잠시 후 마침내 발파기에 전선이 연결됐다. 한 번의 실패를 맛본 유주임의 얼굴엔 긴장감이 흐르고 발파 5초 전 4, 3, 2, 1 발파. 굉음과 먼지가 쏟아져 나오며 발파가 끝났다. 관통에 실패한 1차 발파 때도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렇다면 터널 안에선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 잘게 부서진 돌더미를 지나 조심스럽게 벽으로 다가가는 기술팀. 결과는 성공이었다. 양쪽에서 작업해온 터널이 시원스레 뚫린 것이다. 감독 딱 되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시원섭섭하죠. 국내 최장 터널을 뚫기 위한 화약 발파 기술팀의 노력. 지난 5년 동안 어둡고 답답한 터널 안에서 엄청난 소음 그리고 먼지와 싸우며 땀 흘려온 그들이 있었기에 국내 최장 터널의 꿈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건설 현장의 신호탄이자 초석이 되는 발파 작업. 그 한가운데엔 수백 킬로그램의 화약과 함께 일하는 화약 발파 전문가들이 있다.